이게 그 가장 중요한 의미죠.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 물리학에서 어째 보면은. 물리학은 이걸로부터 시작한다. 그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양 두 개죠. 요 알짜임이라는 거랑 이 M은 뭐 질량이야. 질량, 고유한 물질의 특성. 질량은 뭐 알 게 없고 사실은 질량이 원인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죠. 질량. 그 다음에 가속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같다는 것이 이게 법칙이라. 이 법칙. 이게 뉴턴의 뉴턴 제2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죠.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이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작용반작용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문제에서 다루고. 어쨌든 요 양쪽 두 개를 좀 이해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걸 알짜임이라 하잖아요. 알짜임은 뭘 의미하지? 알짜임은 합성한 거죠. 모든 힘들을 합성한 거예요. 그럼 어떤 힘들이 있을까? 자, 실제 힘들. 그리고 실제 어떤 힘들이 있냐면 왼쪽으로 쭉 빼보면 1번 중력이라는 힘이죠. 중력. 중력은 앞으로 FG라고 표시하고 mg죠. mg. 이런 힘이 있지. 또 뭐 있죠? 전기력 들어봤나? 전기력도 있죠. 전기력. FE. 이건 뭐죠? 우리 배웠죠? QE. E는 뭐예요? E는 전기장이죠. 세 번째. 또 자기력이죠. 자기력. 전기장을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는 아니죠. 그리고 화살표 올려봤다는 말은 벡터량이에요. 에너지는 벡터는 아니죠. 자기력은 QV 외적,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걸 로렌츠형이라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었잖아. 자기를 한 개 더 있었지. 전류 도선이 받는 힘. IL. 자, 근데 이제 적분도 막 들어간다. 이 도선이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때는 힘을 이렇게 적분해줘요. 외적비 이렇게. 적분. 직선 같으면 그냥 L 하면 돼. 근데 휘어져 있는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적분해줘야 돼. 이 I는 뭐죠? 전류. 자, 근데 이건 또 2학기 때, 아마 1학기 때는 안 할 거야. 2학기 때 이거 할 겁니다, 다시.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있어요? 핵력 중에 뭐 있어? 강력, 양력.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핵물리학자가 하는 거거든. 핵물리학자가.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자, 이까지는 어떤 힘이냐면, 이까지는 자연계의 기본 힘이라고요, 기본 힘. 자연계 기본 힘 4개. 중력, 전자기력은 1개다. 강력, 양력. 자연계의 기본 힘 4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힘 4개를 합치는 것이 요즘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의 힘으로 합치는 거. 그 다음에, 파생된 힘들이 있어요. 파생된 힘. 파생힘. 그 중에 하나가
그 탄성력 들어갔나? 탄성력. 탄성력을 F에 S. 이 스프링이란 뜻이 있어.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K의 X. 탄성력. 그렇죠? 이 탄성력은 뭐가 파생된 거예요? 전기력. 전기력이 없으면 탄성력이 있나? 없다는 거야.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 전기력이 막 당기기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6번째. 마찰력도 있어요. 마찰력이죠. 마찰력. 마찰력은 세 종류야. 한 개는 그냥 F는 요거는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똑같아. 정지 마찰력. 이 FEXT다. EXT. EXT는 외력이란 뜻입니다. 외력이 커지면 정지 마찰력도 커지고, 외력이 작아지면 정지 마찰력도 작아져.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 들어봤지? 최대 정지 마찰력. 여기서 US는 무슨 개수지? 정지 마찰 개수. N은 뭐나? N은 수직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운동 마찰 개수. 운동 마찰. UK의 N.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게 마찰력은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7번째로 저항력이라는 게 있다. 공기 저항. 공기 중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자, 요거는 F의 R이 이제 레지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이걸 저항계수. 이런 게 있어요. 저항계수. 그러니까 빠르면 저항력이 커지다는 거죠. 빠르면 빨라질수록 V가 커질수록 저항력이 커져요. B는 이걸 우리가 저항계수로 하는데, 이게 B가 뭐냐면 3.14, 그 다음에 이 7자인데 끝을 탁 구부리세요. 그럼 R.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에타라고 읽어줘요. 에타. 읽을 때 에타라고 읽는다. 이걸 뭘 말하면 이걸 점성계수. 공기 중에 점성계수. 그럼 유체의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 그 다음에 요 R은 어떤 물체의 유효 반지름. 평균 반지름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B라고 둔 거야, 그냥. 저항력. 주로 기체나 액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받는 저항력이라고. 마찰력은 뭐냐면요, 어떤 질질 끌고 갈 때 접촉한 상태에서 이제 생기는 거고, 요거는 유체에서 생기는 거라고, 요거는 유체. 기체는 유체. 운석이 막 지구로 떨어질 때 요런 힘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파생 힘이 하나 더 있는데, 부력 들어갔나, 부력? 물 위에 둥둥 뺄 때, 그거를 B랍시, 보이엄씨. 마이너스 로 VG.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요런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로는 유체 밀도죠. 밀도. 유체 밀도입니다. 유체. 물체 밀도가 아닙니다. 요거는 잠긴 부피죠. 잠긴 부피. 물체의 부피가 아니야. 유체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라고. 요 정도 8가지가 있고, 실제 힘입니다. 실제 힘. 그 다음에 가짜 힘도 있다. 그 가상힘. 가상힘은 뭐 있을까? 가상힘. 가상힘 여기다 뽑아줄게요. 가상힘. 가상적인 힘이 있어요. 가짜 힘. 마치 힘처럼 느껴지는 거. 그건 이제 원심력. 즉, 그게 관성력이죠, 관성력. 원심력도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F의 I, 이게 이제 이너시아, 이너시아가 이제 관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ma입니다. 가속도의 반대 방향 생기는 그 힘이다. 이거는 이제 가속하고 있는 좌표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이 실제 힘이 아니야.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해봐. 그러면 우린 뒤로 확 쓰러지죠. 누가 진짜 뒤에서 잡아당겨서 쓰러지는 건 아니라 관성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대충 힘은 이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럼 가속도는 이제 뭔가 볼까? 가속도. 이 가속도. 자, 가속도는 따로따로 보면 가속도. 자, 가속도는 무엇을 미분하면 되나? 가속도. 가속도. 가속도는 이 순간 가속도입니다. 요거 무슨 뜻인지 알겠나, 요거. dt분의 dv.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가속도거든. 근데 속도는 뭘 미분한 걸까요? 거리가 아니고 위치 벡터. 이게 속도라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결국 뭘 두 번 미분하면 된다는 거야.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야? 이제 위치.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위치가 이게. 그래서 위치를 좀 알아보면, 여기는 첫째로, 가속도 부분에서는 첫째로, 위치 벡터가 표죠, 위치 벡터. 벡터는 들어봤죠, 벡터는. 이 R.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원 평면 좌표계만 알면 됩니다. 2차원. 3차원은 거의 안 나와. 여기 내 기준점이 원점이고, 여기 물체가 있어, 물체가. 물체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지? 이래 나타나. 기준점에서 물체가 있는 쪽으로 화살표를 긋고, 맞죠? 이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요 벡터를. 그러면 그거를 이 X성분으로 분해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를 X라고 해요. X성분 위치. 그 다음에 Y성분 위치. 그 다음에 또 X 방향을 가리키고 크기가 1인 방향 벡터. 그걸 무슨 벡터? 단위 벡터라고 그러지. 그걸 I의 해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본 적 있지?
그 다음에 y축 단위 벡터는 j2의 f. 크기가 1이고 xy축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위치 벡터가 분해를 하면 이렇게 분해될 수 있지. 이렇게. x방향 그 벡터랑 y방향 벡터랑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r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친 거죠. 벡터 합성, 얘가. 그래서 x는 x성분, y는 y성분. 여기 x 길이, y 길이. 수학에서는 그냥 x, y 이러잖아요. 어떤 점을 가리킬 때. 물리에서는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얘가 막 움직인다.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인다 생각해 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이 속도. 이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 순간 속도. 접선이죠, 접선. 순간 속도는 접선. 어떻게 구하죠? 얘를,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요걸 미분해보자. 요걸 미분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x만 미분하고 요거 그냥 곱해주고 더하기. 이건 안 변해. 요거는 dt분의 dy 그다음에 j 이렇게. 요거 dt분의 dx를 뭐라 하면 되나? vx로 두면 된다. 요거를 이건 이제 x성분 속도라 하죠. 그 다음에 dt분의 dy를 y성분 속도로 하면 된다는 거죠. 접선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자,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 이 전부 순간 가속도다. 순간 속도.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다. 이거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dt분의 dvx 요거 i 놔두고 더하기 dt분의 dvy j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걸 뭐라고 하면 되고 요걸 a의 x성분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가지로 이렇게 XY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속도 가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방식, 요거. 어떤 물체에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를 만드는데, 분해해가지고, X축 힘을 다 합친 것이 M 곱하기 X축 가속도가 같고, Y축으로 다 합친 거를, 거친 거는, M 곱하기 Y 성분 가속도가 같다. 요거는 이해되잖아요. 자, 이거의 응용 문제로 이제 요거 풀어보자는 거예요. 힘이, 이 R자임이 중력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속도는 X성분과 Y성분이 있으니까 맞춰보면 X성분의 가속도는 없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는 X성분 힘이 없잖아. X성분 힘이 없으면 이건 0이라는 거죠. Y성분 힘은 마이너스 mg고 그래서 Y성분의 가속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나?
등속도 운동하고 얘는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힘을 알면 우리가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속도가 0이면 Vx는 어떻게 돼?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다. 보통 요걸 우리가 이렇게 원점에서 발사했다. V0를 발사했다. 그러면 요 X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요거는 또 뭘 또 미분한 거죠? 요거는 X를 미분한 거잖아요. 이제. 그럼 요걸로부터 X는 또 뭐야, 그러면? X는 초기 위치 있고, 초기 위치 더하기 V0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자, VY는 어떻게 될까? VY. 이거 하면 어떻게 돼? V0, 자, 초기 속도가 V0 사인 세타하고 빼기 뭐나 GT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거는 또, dt분의 dy니까, 이 시간으로 한번 적분해봐. 적분할 수가 있지. 그 y는, 적분상수 y0 초기 위치가 나오고,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나, 이게 무슨 운동? 이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이 포물선 운동 공식이라고. 포물선 운동 공식 딱 세 개만 알면 다 돼요. 요거 세 개 이렇게. 바로 무슨 운동한다? 포물선 운동이더라. 알고 보니까. 힘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이제 이렇게 비스무름하게 던져 올리면 요런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거죠. 초기 조건이 비스듬하게 던져 올렸을 때, 가만히 놨을 때는 자유낙하하죠. 가만히 놓으면은. 조금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라 하나 예제로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요런 예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얼음판이 있는데, 얼음판.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는 이야기죠.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이동은 이렇게 하는데, 왼쪽으로 공기 저항력을 받아. 이 M인 입자가. 그 공기 저항력은 뭐예요? 공기 저항력은 이게 이제 공기 저항력이 알자아니에요. 어떻게? BV 이렇게. 이 직선 운동이다. 그럼 요게 M의 A라는 거지 이렇게. 이건 이제 X축분이 없으니까 이 식이 그냥 바로 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BVX 이것이 MA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Y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X 표시도 이거 없애주면 돼. 이거 1차원. 1차원일 때는 이거 없애줘도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A가 뭐가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B의 V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는 뭘 말하는 거죠? A는 뭘 미분한 거죠? dt분의 dv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n분의 bv를 되죠.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마이너스 이것처럼 변하죠. 속력이 v가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v가 어떻게 될까요? 요 v 값이. 속도가 얼마이길래 한번 미분한 거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나?
응? 한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되는 함수가 뭐 있더라? 수학에서. 그래, 내가 찾아볼게. 어? 맞았어. 2x승이죠. 2x승. 근데 이건 여기서는 t로 미분하지. t로. 그리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지. 이거.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푸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자, 요런 거를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런 방정식을.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V를 어떻게 구해내느냐. 한 번 미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미분 방정식이 약간 복잡해지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푸는 이 V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잠깐 소개를 해줄게.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V가, 이 V랑 같은 V지.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V로 나눠. 또, 양변에 DT를 곱해. 이렇게 똑같은 식이죠. 이게 두 식. 이거를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에요. 변수를 분리해서 왼쪽은 V뿐이 없어. 오른쪽은 시간뿐이 없고. 옳지. 그래 놓고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거를 양쪽을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적분 구간도 필요하지. 적분 구간. 적분 구간. 맞죠? 자, 좀 천천히 할까요? 자, 적분 구간. 시간이 0일 때 속력이 있었죠. 처음에. 시간이 V0가 있었어. 근데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속력을 뭐라 그냥 V라 하자. 이렇게. 이 적분 구간이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왼쪽 적분하면 뭐가 되나? V분의 1을 V로 적분하면 뭐가 되지? ln이죠. 옳지. ln V 오버 V. 이거 이해돼? 빼기니까.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잖아. 마이너스 n분의 b의 t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은. 그러면 따라서 v가 뭐가 되죠? v0 2에 마이너스 n분의 b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속력은 뭔가 점점 시간 함수로 그려보면 처음에는 v0였는데 익스포넨셜적으로 자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속력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디까지 이동했을까? 이제 총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뭐 하면 될까? 총 변이. 이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변이.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이게 dt분의 d의 x잖아. 그러면 또 적분하면 돼. 그러면 dx를 적분하면 돼. 그럼 vx 요거를 n분의 bt 요렇게. 자, 시간이 0일 때 위치는 0에 있다 하자. 시간이 어떨 때? 무한대일 때. 무한대일 때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x라 하죠.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시간이 무한대까지 이동하는 거는 이거 적분하면 b분의 m v0 이거 이해되나? 오. 바로 요 넓이가 요 넓이가 얼마라는 거죠?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바로 변이고 그게 b분의 n분의0라는 거죠. 잘 한번 이해해봐. 또 하나의 예제로서 인기세요.
이런 거. 얘가 x 이꼴 0이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이게 탄성력이죠, 아까. 이게 MA라는 거예요, 이게 MA. 그러면 따라서, 자, A가 뭐가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됐을 때 V는 어떻게 되고, 또 X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그래 되냐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자, 이거 조금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속도를 이제 보면 이거는 원하거든. 근데, 아까랑 다른 것이 뭐죠? 아까는 이게 V였잖아, V. 이게 B고. 근데 V가 아니고 이제 X네, 이제 X. 야,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나? 맞지? 똑같은 식이죠. 근데 요거 dt분의 dx가 뭐야, 이게? 이게 v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식을. 이렇게. 왼쪽 요걸 갖다가. 이거. 쏘은 것 같지? 그럼 이제 변수 분리. 자, dv. 오른쪽은 마이너스 n분의 k하고 x하고 dx. 그러니까 변수 분리된 거죠. 자, 좀 이따 천천히 합시다. 자, 아까 여기까지 있죠. 이거 적분 구간은 이제 원점 지나갈 때 가장 빠르고, x 갔을 때 v라고 하면, 이걸 적분하면 오른쪽 이렇게 되죠. 이건 뭐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거는. 하고 여기서 v를 뽑아내면은, x 위치에 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요걸 x축이라 하고, 요걸 v라 해봐, 속도라고 해봐, 요거 갖다가. 그러면, 플러스 값은 위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값은 아래를 나타냅니다. 이게 타원이죠, 타원. 여기가 가장 멀리 갔을 때, 플러스 x 맥시멈이고, 이게 진폭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x 맥시멈이고, 여기가 플러스 v 맥시멈.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v 맥시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빙빙빙빙 돌아요, 이게. 해보면. 이게 플러스는 위에 거, 루트에 오고, x에 대한 함수. 마이너스는 밑에 거예요. 이거 xt 그래프가 아니다. 이거 xv, vx 그래프입니다. 특이한 이건 좌표계죠. 이거 대학교 가면 많이 씁니다, 이 좌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제 x를 원하죠, x. x를 원한다고. 자. 그런데 잘 봐라. 요 식을 한번 다시 뜯어보면,
V는 또 뭘 미분한 거죠? X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요 왼쪽 요 dt분의 dv는 이렇게 되는 거야. X를 두 번 미분하는 경우 이 가속도 맞잖아. 가속도. 이게 이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 이것도 미분 방정식.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고. 두 번 미분한 거 이번에는 저 X를. 아까는 V 돼가지고 한 번 미분한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두 번 미분해요. 자,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또 뭐 있지? 그것도 EX지. 근데 사인도 돼. 사인도. 사인도 되고 또 뭐도 돼. 코사인도 되거든. 그래서 2의 x를 쓰도 되는데 코사인으로. 근데 2의 x 쓰려면은 허수가 들어간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이 되니까. 두 번 미분한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거는 뭐 변수 분리할 필요도 없고 x가 어떤 맥시멈이 있고 뭐 사인에 루트에 여기 들어가겠죠. 두 번 미분하면 여기 돼야 되니까. n분의 kt 더하기 초기 위상값. 초기. t 이퀄 0일 때 x가 어디 있었는가. 그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요런 값이 나온다. 요런 값이. 요런 값이. 요거는 이제 단진동의 진폭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t 이퀄 0일 때 위치가 어디 있었는가. 이걸 초기 위상값이라고. 초기 위상값. 그러면 요거 루트 n분의 k가 뭐죠? 요거. 시간 앞에 붙은 거. 이게 라디안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파동할 때 왜 여기가 라디안이 돼야 되나. 시간 앞에는 뭐 붙죠? 주기분의 2파이. 거기 붙여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오메가죠. 오메가.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는 각진동수라는 거라고. 그러면 따라서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는 이런 단진동의 주기. 즉 단진동 운동한다는 거라고. 단진동 운동.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로 속도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xm에 오메가를 하자. 오메가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코사인 되는 거죠. 여기다가 x를 여봐. x제곱을 여봐봐. 여기다가 x제곱을 여면 바로 코사인 나와요. 1 빼기 사인 제곱은 뭐가 되지?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 루트 취하면 코사인이 나오는 거죠. 바로 미분해도 되고 여기다 때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한번 메모해봐. 여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 연직 투상운동 했다. 그럼 세타를 90도. 90도 여는데 만약에 아래로 던졌다. 그러면 세타를 마이너스 90도. 수평으로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세타를 0으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가만히 놨다. 그러면 V0를 0으로 하면 된다. 다 들어있다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가속도가 결정되고, 가속도를 알면은 한 번 접근하면 속도, 한 번 접근하면은 또 위치. 이 세 가지 예제를 한번 내가 풀어봤어. 자, 또 많겠죠? 이런 경우가. 근데 봐봐라. 이거 한번 생각만 해봐. 여기에다가 중력까지 포함됐다. 더하기 mg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항력도 있다고 생각해. 이건 진공이죠. 진공. 여기다가 빼기 bv
여기다가. 그러면 뭐가 바뀌죠? 여기 좀 바뀌겠죠. 요것도 바뀌고, 요것도 좀 바뀌고. 그래갖고 쭉 풀면은, 그거는 포물선이 아니고, 약간, 이런, 쫙 가다가, 이런 곡선이 돼. 포물선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팍 기울어져. 그것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좀 거는 어려워서, 넘어가고, 한 개인, 중력, 저항력, 탄성력, 각각 한 개씩만 받을 때는 이렇게 조금, 그나마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